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마감 시황을 글로 쓰는 것보다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으로 마감 시황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CPI가 예상치가 8.1이었는데 8.3이 나와서 불과 0.2 정도 차이가 났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근 2년 만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00포인트가 빠졌고요. 나스닥은 600포인트 빠졌어요. 이거는 2년 만의 최악입니다. 2년 만에. 그 전에는 이렇게 다우가 1000포인트 정도 내외는 있었어도 이렇게 1300포인트 근처로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2년 만에 최악으로 폭락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잤을 텐데 오늘 아침에 장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체감이 조금 괜찮을 거예요. 저 폭락 수치에 비해서는. 오늘 삼성전자는 2% 정도 빠졌는데 어제 5% 올려놓고 지금 마이너스 2% 나왔거든요. 물론 종가 베팅한 사람이야 손해가 극심하겠지만 사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을 1위부터 10위까지 아니면 코스닥이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종목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던 거는 이 코스닥을 놔두고 보면은 오늘 결국엔 마이너스 2% 출발해가지고 저가 마이너스 3% 찍었다가 개파락 양봉의 흐름을 마감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생각보다는 덜 빠진 게 하방 경직도 있지만 오늘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160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55억 팔았어요. 굉장히 안 판 거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로 출발해가지고 계속 줄여서 환매수 해가지고 5천억을 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큰 거고요. 장이 안 빠진 데는.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일별동향 가서 보시면 코스피 보시면 어제 장이 좋았잖아요. 설날 끝나고 미국 시장 오르는 바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급작스럽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대응이 안 된 거죠. 외국인은 무조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얘네도 손실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바로. 기관이 어제 7천억 담았는데 코스피에서 지금 2천억 매도 쳤어요. 5천억이 남았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CPI가 안 나오면서 저렇게 많이 빠지니까 이걸 다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도 보면 어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1천억 외국인, 기관 2천억. 이거 보세요. 이틀 동안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2천억이나 샀어요. 지금 안 팔았죠. 55억이면 마이너스. 기관은 좀 나갔지만. 선물도 보면 어제 거의 2조, 1조 8천억 정도를 샀어요. 1조 8천억 정도를 샀는데 그거를 막판에 던져서 1조 1천억을 맞춰놨거든요. 외국인들이 어제. 던진 거죠. 장 끝나면서 7천억을 던진 거예요. 1조 8천억 사고 있다가. 그 상태로 장 끝나고 CPI 저렇게 나서 미국 시장 폭락하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죠, 얘네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빼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다시 빠지면 아니면 다시 안 빠지고 그냥 뭐 그냥저냥 버티고 있으면 분명히 내일 우주한 시장 올릴 거예요. 올려서 저 여기 아까 있던 수급들 일별 동행 보시면 어저께 양매수했던 물량들 분명히 저거 팔아먹으러 분명히 올릴 거예요, 지수. 그때가 여러분들은 도망갈 타이밍이에요. 그 정도 위치는 한 이 정도 보는 거죠. 이 정도. 정도 가면은 이건 전제는 미국 시장이 오늘 더 이상 침몰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내일 올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새 샀던 거 반드시 팔려면 올려야 되거든요. 저가에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가 매수로 장 폭락 안 시킨 다음에 이렇게 상황을 맞춰 놓은 거예요. 내일 팔아먹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오늘 보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2%, 2% 출발해서 거의 3% 내외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어요. 어제 CPI 보고. 오늘 한 2% 빠지겠다. 왜냐? 저번에 8월 26일 날 그 파월이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장이 폭락했잖아요. 발언을 세게 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받은 게 이 캔들이거든요. 우리나라. 8월 29일 월요일 날. 이날도 마이너스 거의 2% 출발해서요. 저가 찍고 올라갔어요. 2, 3일. 지금 똑같아요. 뭐 이때보다 이때가 더 강하죠. 그때 파월 연설할 때도 거의 다우가 1000포인트 빠졌었는데 이날은 단봉이지만 오늘은 양봉이 나왔어요. 그 차이는 뭐다? 수급. 어저께 그저께 들어왔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캔들의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 잭슨홀 미팅에서 강경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장이 거의 근 2주 동안 빠졌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와이오밍주에서 꽃놀이 즐기고 여기가 잭슨홀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잭슨홀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풍경이 좋죠. 여기가 한적한 산골마을 휴양지예요. 휴양지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이 위에는 여기 몬태나고요. 몬태나고 여기가 이제 와이오밍 주거든요.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국립공원 가는 길목에 있는 한적한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경이 좋아요. 굉장히. 그리고 미국에서 면적은 한 10번째 정도로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큰 데가 알래스카주고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가 텍사스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면적도 큽니다. 면적도 크고 굉장히 풍경도 좋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매년 8월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랑 투자자랑 석학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그날 그 회의 끝나고 파월이 쓸데없이 강경 발언해가지고 폴 볼커 얘기를 하면서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나락이 갔다가 또 한 번 어제 CPI가 안 나오면서 간 건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이쪽 가는 길이 풍경이 정말 좋은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와이오밍주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주요 산업이 석유 시추입니다. 이렇게 풍경이 좋은데 석유 시추하고 또 하나가 이제 농업이에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거의 농경사회처럼 농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업, 경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땅이 굉장히 넓은데 아주 특이한 점은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어요.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면적은 12 정도 되는데 50개 주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기가 제가 알아보니까는 60만 명 정도 돼요, 인구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구 있죠? 강남구가 2022년 현재 53만 명입니다. 그 강남구 조그만 데가. 그러니까 얼마나 밀집도가 우리가 심한지 아시겠죠? 여기는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주인데 인구는 6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차가 없습니다. 차가 만약에 2대, 3대 있으면 그날 이 산골 마을은 차가 정체되는 날이랍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없는 인구가 없는 한적한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매년 8월 정례 회의를 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뒤로 무슨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죠. 일단 앞에서는 파월이 이번에 그런 강경 발언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빠진 날이 이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날 같이 거의 다우지수는 거의 장대 음봉으로 1000포인트 빠졌는데 오늘하고 2주 전과 다른 이유는 오로지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다 팔지를 못했다. 기습적으로 미국시장에 빠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개파락에서 양봉이 나왔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시장이. 지금 코스피 50이나 대형 시가 상위 종목들 보면요. 정말로 아까 수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판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1600억 팔았다고 지금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팔지도 않았고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진 게
오늘 LG전자 하나예요. 3%. 근데 생각해보면 LG전자도 박스권이에요. 지금 3% 빠졌는데. 그 다음이 많이 빠진 게 LG 이노텍입니다. 어제 15만 주 내외로 들어왔던 이 LG 이노텍. 제가 이 고점에서 팔라고 얘기했던. 근데 얘도 사실을 보면 미국 시장 저렇게 빠졌는데 박스권이에요. 물론 다시 올라갈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건 상위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 보면요. 그렇게 문제 있는 게 없어요. 에코프로 보시면 오늘 양봉 나왔어요. 마이너스 3% 근처 출발해서 고가 10% 찍었으면 12%를 간 거예요. 이 큰 주식이. 시장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죠. 오늘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HLB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스팟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죽을 거라고. 여기까지 그렇게 몇천억을 개인 상대로 유상증자를 해놓고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진양군 회장의 어떤 주식에 핸들링하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에 본질 가치로 가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어제에 이어서 폭락이 나왔는데 HLB는 계속 폭락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HLB가 보시면 HLB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단가가 3만 원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현재 주가가 4만 5천 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이 3만 원에 발행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4만 5천 원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3만 원 가야죠 무조건. 발행 주가가 여긴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 꼬시는 거죠. 물리게 해가지고 유상증자 받게 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물린 분들은 이제 유상증자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악질인 거죠. 오늘 이렇게 빠졌고 특이한 거는 뭐 셀트리온 형제주들이 조금 많이 빠진 거. 근데 이 친구들은 원래 하락 구간이었잖아요. 이거 말고는 오늘 정신줄 나서 많이 빠진 종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순위 분석 들어가서 시총 오늘 순위 상승률 상위를 보면 개별 기업들 호재 나온 기업들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는 뭐 없어요. 흔히 말하는 테마주. 참고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남으시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물 타지 마시고 비싸게 주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낫고요. 물을 타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다. 그러면 최소한 이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6만 전자 이 근처로 왔을 때 이때 물 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매물대로 변했기 때문에 6만 원이 아직 저기를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 물을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 같은 것도 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일단 얘도 블록딜하면서 주가가 많이 지금 빠졌잖아요. 이 친구도 코로나 대비 15배나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 하단 구간과 이 하단 구간 여기까지 열어놔야 될지도 모른다. 원전주가 아주 세게 가지 않는 이상 테마를 묶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망한 종목들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유일로보틱스 같은 거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던 SPG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네옴시티도 아직은 이게 끝나진 않았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끝나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좋은 악재가 뭐냐면 우량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어제 사실 이렇게까지 뺄 게 있나 싶었는데 그 뺀 주범이 어제 애플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선 넘게. 애플이 요 근래에 이렇게 빠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 보면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까지 애플이 강하게 시장을 굉장히 많이 빼고 싶었으니까 애플을 갖다가 공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플 때문에 어제 반등 한번 없었던 장이고요. 주범이.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 저점을 깨서 굉장히 힘든 구간에 진입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제 제가 기술적 분석 알려드린 것처럼 340달러 고점이기 때문에 170달러가 반토막짜리인데 최소한 90불, 100불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뭐 하락이 멈추든가 아니면 애플이 끌어올리면 같이 기분 맞춰서 오르든가 그 수밖에 없고요. AMD도 지금 저점이 위태위태하고 또 하나 저점이 위태위태한 게
페이스북이에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저점을 거의 깼거든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수치상은 깬 게 맞아요. 종가상 152달러니까. 근데 이렇게 근 1년을 하단 구간에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저점을 깨는 척 해도 바로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메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거. 거의 정말 역사상 하단 구간까지 왔어요. 지금 이 주가의 위치가 트럼프 대통령 위치까지 왔어요. 거의 코로나 위치까지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절대 저가에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은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길 바라는 거랑 그 견조한 흐름이 나와야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지? 할 정도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서 팔아먹는 작업을 할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 그때 여러분들은 이 구간 언저리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만약에 어제 그제 그저께 진입한 주식이 있다. 저번 주에 그것들은 먼저 약손절을 하거나 본전 근처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유 있는 주식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뉴일 로보틱스나 요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빼고는 그런 거는 버텨도 돼요. 다른 종목들은 버티다가는 요단강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고 단톡방에서 줬던 종목들 이제 매매일치 올라오면 왜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좀 힘을 내서 하시길 바라고 내일은 조금 물량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빠져서 내일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여기서 출발한다. 이미 손절하기는 늦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손절하는 건 늦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하단 부분에 가거나 이 하단을 깬다 한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시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주가가. 뭐 CPI가 어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CPI가 저렇게 높다 보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제는 전보 스텝으로 100bp 올릴까봐 시장이 미리 저렇게 빼는 건데 막상 FMC에서 지금 나오는 게 100bp까지 예상한단 말이에요. 100bp까지 예상하는데 만약에 FMC 다음 주에 했는데 0.75로 올렸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나 100bp도 봤었는데 0.75야? 그럼 뭐 베이비 수준이네? 이래놓고 또 시장에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금리의 그런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는 없고요. 이미 그 정도 반영을 주시장에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 절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이런 거 절대 저가에 던져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세요. 저가에 던져가지고 괜히 남들 더 싸게 사는 게 만드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시장은 반드시 반등합니다. 또다시 오늘 방송은 어제 스팟 방송이랑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이제 매일 4시에서 5시까지 찍고 6시 전에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마감 시황을. 그러니까 채널에 오셔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